장윤기 사건은 까면 깔수록 점입가경입니다. 부실 수사가 의도적인 왜곡과 은폐 때문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경찰 특별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처음부터 성범죄 목적으로 장윤기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사팀 의견을 번번이 묵살했고 수사지휘부가 살인사건과 스토킹을 연결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요? 오늘 첫 소식 김태준 기자가 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수사팀장이 수차례 묵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직원들은 피의자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을 압수하지 않았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장윤기의 휴대전화 공기계 분석을 통해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노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도 확보했는데 수사팀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윗선에서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 사건을 연관짓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간 목적 살인으로 의율하지 않고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조직적 은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팀 관계자들이 장윤기 아버지와 12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기밀이 누출되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비롯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오늘 광주경찰청에선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이곳에서 자체 수사 결과를 내놓기 직전 검찰이 광주경찰청 수뇌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경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박건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중간 결과 발표를 준비하던 오전 9시 30분.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경찰청 복도로 들어섭니다. 경찰이 자체 수사 결과를 내놓는 사이 검찰은 사건 주의 라인의 외압 여부 등 규명 작업에 돌입한 겁니다. 압수수색은 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청장님도 연루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형사과장실에서 광주경찰청장실까지 장윤기 사건 지휘 라인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광주경찰청은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우연히 이제 뭐 겹친 거긴 하는데 아마 겉으로는 안 드러내도 조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광주지검은 경찰청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범행 차량에서 확보하지 않았던 USB와 SD카드 등 저장 매체에 대해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범행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인한 뒤 다음 공판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묻어버리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은 부실한 경찰 수사를 검찰이 바로잡은 경우죠. 보안 수사 필요성을 절감하는 성폭행과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어렵사리 용기를 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피켓으로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을 등진 채 앉아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이 검찰 보안 수사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검찰이 없어지면 어떻게 진행될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지, 그 피해는 어떻게 보장해 줄지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의붓아버지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를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했던 피해자는 끝내 울먹였습니다. 가해자의 옷과 신발을 확보해달라.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피해자 가족이 직접 찾아다니며 요구해야 했습니다. 수사의 빈틈을 바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묻힐 뻔했던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안 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어제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검찰의 보안 수사로 덜미가 잡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비판해 파장을 일으켰던 유시민 작가가 또 한 번 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번엔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실패를 예고했습니다. 당내에서 일고 있는 보안 수사권 존치 논란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시끌시끌합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검찰개혁이 늦어지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로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유 작가는 또 이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정성호 법무장관 등 아랫사람에 시켰다면서 보안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려면 국민들에게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수건인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 태도가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거라고 경고한 건데 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달엔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을 재건축에 빗대 파장을 낳았습니다.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당내에선 당장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저주의 언어를 토해냈다며 하이에나 짓을 제발 멈추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목소리를 높이는 건 민주당 내에서 보안 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대표적인 폐지론자였던 박지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꿨고 당 지도부는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당론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존치냐 폐지냐를 둘러싼 여권 내 노선 다툼 더 치열해질 듯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충분한 수기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처리 대신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지도부는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당론이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형소법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어제 의총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당내에서 발의된 일부 존치안이 청와대 의중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전면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던 분위기에서 한 발 물러선 걸로 해석됩니다. 입장을 바꾼 의원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도 수정했어요. 잘못하면 고쳐야죠. 법무부는 오늘 법사위에서도 신중론을 이어갔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당 주도 TF 법안에 대해 논의될 게 많다고 했습니다. 검사들이 살펴봐도 그중에서 결정문이 바뀌는 것이 한 1% 정도,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의 그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하는 게 검찰제도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정권 통치가 필요하다는 게.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은 이르면 내일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보안 수사권 유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